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의 첫날인데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파문을 계기로 촉발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 그야말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않겠다. 세비를 동결하겠다. 보좌진의 후원금 납부를 법으로 금지하겠다. 이런저런 공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3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천인데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보여줄지, 혹시 과거처럼 말만 요란한 경쟁에서 그치는 건 아닐지 기대보다 걱정의 말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본격적인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선 새누리당 김기선 사무부총장을 연결해서 여당의 추진 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북한이 새로 신설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 체중이 130kg으로 추정되며 불면증에 성인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밝혔는데요. 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의 체중이 130kg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불면증에 성인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국정원이 판단한 이 의미 뭡니까? 일단 현 상태부터 좀 30대 초반입니다. 1982년생으로 네. 알려지고 있고요. 대부분 30대 초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건강하죠. 네. 이 정도 키도 굉장히 65밖에 안 되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165cm. 네. 굉장히 과체중이죠. 정상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어떤 한 사람 개체로서의 아프고 안 아프게 중요한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 사태가 났을 때 네. 동북아에 미칠 수 있는 안보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늘 국정원이 밝힌 김정은 체중이 130kg입니다. 2012년도 집권할 때 권력을 승계받았을 때 한 90kg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한 120kg, 점점 과체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도 유발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 국정원은 이걸 좀 오늘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정보당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상황인 거죠. 위중하게 보고 있다. 네. 이것이 그냥 가십거리로 다를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요. 자, 신변 불안에 따른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보면 항상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나오는 거 보면은 담배를 항상 손에 들고 있죠. 네네. 굉장히 네. 그 담배도 좋아하고 그 몸에 이른바 몸에 안 좋다라는 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몸에 안 좋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본인이 사람인지라 그 가위를 눌리겠죠.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고 그 굉장히 군 고위 인사들을 처형을 했고 네. 이른바 장사정포나 이런 뭐 하기로 해서 공포감을 유발시켰죠. 네. 그런데 사람인지라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그 신변불안에 놓일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네. 불미시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평양 인근에서는 북한군의 사격 훈련도 일절하지 마라.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그 사격 훈련에서 실탄피 하나를 분실해도 뭐 평양 인근이 이제 떠들썩할 정도로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신변이 강화되고 있고 네. 그 집권 초부터 늘어나는 것이 근접 경호하는 북한 경호 요원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 김정은 개인의 이 어떤 신변 위협 혹은 뭐 건강 이상의 가능성 징후 네. 이런 게 체제의 붕괴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비근한 예를 설명드리면요. 네. 2018년도 김정일 당시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날아서 그 당시에 국제사회가 초긴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나중에 알려지만 그 어느 정보당국에서 두 마디를 감청을 했다 그러죠. 첫 네. 번째 장군님 자나? 잠시 있다 아주 자나?
이 두 마디를 이 북한 주변의 어느 정보기관에서 그 두 마디를 듣고 그 이후부터 김정일이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이럴 때 굉장히 뭐냐면은 이것이 가는 거는 최고 통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관련해서 뉴욕대학교 그 월러스테어 스미스 교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난 분석을 한 적이 네. 있었어요. 이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아하, 네. 5년 이상 집권을 하면은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더라. 네네. 그런데 5년 미만의 권력이 붕괴된 사람들의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건강으로 뽑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김정은 주변에 있는 북한과의 핵심 인사들은 나이가 60 후반에서 70 중반, 굉장히 네. 고령성, 네네. 불일치하죠. 이것으로 인한 불일치에서 오는 권력 공백, 이것이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의 한 가지 유형으로 바라보는 거죠. 북한 급변 사태라는 거는 사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뭐 네네. 최근 전문가 그룹에서 하는 거는 그 300가지 이상. 그러면 결국 급변 사태가 나면 동북아의 혼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테러 우려하는 것도 네. 이것이 과거 구소련애처럼 어느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나쁜 의도로 사용될까, 이런 것이 동북아의 이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그 김정은의 건강을 유심 있게 보는 거지, 김정은 개인 한 사람으로서의 갖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 또 정권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도 있고 또 제대로 모르고 있는 바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 안보 분야 전문가시니까 이 아까 이 그 엘레스테어 스미스 교수의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그 국내도 이게 보니까 독재자의 핸드북이라 그래서 독재자의 예, 핸드북. 굉장히 네. 그 좀 전문가 그룹에서는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북한이 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 이런 내용을 국가정보원이 밝혔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최근 얼마 전까지 중국 어선들의 연평도 근해 한강 하구까지 중국 배들이 와서 불법 조업한다라고. 근데 시끄럽죠? 우리가 네. 그 민정 경찰이 단속을 한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는데 북한 수역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조업권을 팔았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중국 선박 회사들한테 조업권을 팔은 거는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그동안 네. 쭉 있어 왔던 것으로 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요. 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까지 진출을 하느냐. 네. 이 부분입니다. 이 꽃게라는 그 꽃게가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는 영산강 하구에서 제일 많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남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게 공통점이 이 서해 강이 바닷물과 이 만나는 지점,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꽃게는 네. 이제 그걸 포식으로 해서 먹고 아하. 사는데 이 서해가 뭐 북한 압록강 지역도 말고 우리 새만금 일대에는 동진강인가요? 그쪽 어디도 하구원이 생기는 바람에 꽃게가 서식할 때가 줄어들었겠죠. 네. 근데 임진강, 한강 하구원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구원이 인공적인 어떤 방파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오는데 그 라인을 따라서 사실은 임의의 NLL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네. 중국 어선들이 그걸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해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꽃게나 이른바 굉장히 고급 어종 팔리는 명주 조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북한이 3천만 불 이상을 가지고 올해 조업권을 팔은 거로 이 국정원이 밝혀냈는데 지금 이 중국 어선들이 거기 와서 조업을 하면서 폐유라든가 아하. 해금을 이런 걸 함부로 마구 버린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연평도 근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황해남도 일대 사는 북한 주민들도 이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북한의 조업권을 팔은 게 이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득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북한은 수상권은 기본적으로 북한 군부가 갖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은 못하지만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평, 불만, 어떤 체제 이완 현상의 한 요인으로서 간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아니,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 정권이 결국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현금이 급하니까 네. 북한의 이 조업권을 중국에 넘기면서까지 3천만 불은 당연히 이제 뭐 주민을 위한 복지에 들어갈 돈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 어민들의 피해로도 바로 직결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인천시에서 옹진군 관련이 그러니까 이 남북 공동으로 과거에 우리가 팟이라고 해서 네. 그 어떤 그 시장을 형성해서 북한 수산물을 우리가 중국에다 대리해서 파는 그런 형태를 해자라고 이제 많이 네네. 이제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은 지금 큰 틀 내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형식에서 이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서해 분쟁, 남과 북이 서해에서 교전,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꽃게철, 지금 거의 꽃게철이 이제 지나가지만은 꽃게철 때 충돌로 일어났던 거죠. 차 6월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차는 6월 15일, 2차는 6월 29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같은 시기인데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군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